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드디어 올해 최대 이벤트가 다가왔어요. 워시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예요. 한국 시간 6월 18일 목요일 새벽 3시예요. 미국 현지로는 6월 17일 오후예요. 케빈 워시 의장의 첫 회의예요. 이란 종전 호재까지 깔린 상태에서 워시가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크립토 스프링을 확정할지 결정해요. 오늘 이 회의를 완벽하게 미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왔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먼저 이번 회의가 왜 특별한지 설명할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워시의 첫 회의예요. 케빈 워시가 5월에 제롬 파월의 뒤를 이어 연준 의장이 됐어요. 이번이 그의 첫 회의예요. 시장은 새 의장의 스타일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두 번째, 점도표가 나와요. 연준은 1년에 4번 점도표를 발표해요. 3월, 6월, 9월, 12월이에요. 이번 6월이 점도표가 나오는 회의예요. 세 번째, 이란 종전이 겹쳤어요. 이란 종전으로 유가가 급락했어요. 이게 워시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3가지가 겹쳐서 올해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된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금리는 동결이 거의 확실해요. 현재 기준금리가 3.50에서 3.75%예요. 지난 3월부터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CME 패드워치 기준이에요. 금리 동결 확률이 98.4%예요. 사실상 동결이에요. 왜 동결이냐면요. 지난주 CPI가 4.2%로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보다 한참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올리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동결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결정 자체는 변수가 아니에요. 진짜 변수는 따로 있어요. 점도표와 워시의 기자회견이에요. 점도표가 무엇인지 설명할게요. 이게 이번 회의의 핵심이에요. 점도표는 영어로 닷플롯이에요.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미래 금리를 점으로 찍은 토표예요. 19명의 위원이 있어요. 각자 올해 말 금리가 얼마일지 점을 찍어요. 내년, 내후년도 찍어요. 이 점들을 모은 게 점도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중간값이에요. 점들의 가운데 값이에요. 이게 연준의 집단적 의도를 보여줘요. 지난 3월 점도표를 볼게요. 3월에는 올해 말 금리 중간값이 3.4%였어요. 지금이 3.50에서 3.75%니까요.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6월 점도표가 중요해요. 그 예상이 바뀌는지 봐야 해요. 점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가 사라지는 거예요. 매파 신호예요. 점이 그대로거나 내려가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있는 거예요. 비둘기파 신호예요. 이번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전망해 볼게요. 시장 컨센서스가 있어요. 이번 점도표는 올해 금리 인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3월에는 한 번 인하를 예상했는데요. 이번엔 인하 없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망이에요. 점도표가 올해 남은 기간 동결을 보여줄 수 있어요. 심지어 12명의 투표위원 중 최소 3명은 금리 인상을 전망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점도표가 인하에서 동결로 바뀌면요. 피트코인의 부담이에요.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전 요소가 있어요. 이란 종전이에요. 이번 점도표는 이란 종전 전에 착성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가 급락이 반영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워시가 기자회견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번 회의의 진짜 변수예요. 워시의 첫 기자회견이에요. 한국 시간 새벽 3시 30분이에요. 금리 결정 30분 후예요. 왜 이게 진짜 변수냐면요. 워시는 특이한 인물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이에요. 워시는 모건 스탠리 출신 딜메이커예요. 35세의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됐어요. 2008년 금융위기를 내부에서 다뤘어요. 경제학 박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워시는 점도표 자체에 회의적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와이 파르테논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어요. 워시는 경제 예측과 점도표의 유용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회의를 표명해왔어요. 심지어 이런 전망도 있어요. 워시가 자기 점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점도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워시는 일반적으로 비둘기파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가 물려받은 위원회는 매파적으로 변했어요. 비둘기파 의장과 매파 위원회 조합이에요. 이 긴장을 워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워시 FOMC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비둘기파 시나리오예요. 워시가 완화적인 어조를 보이는 경우예요. 이란 종전으로 유가가 내렸으니 인플레이션이 곧 완화될 거라고 시사하는 경우예요. 근원 CPI 2.9%에 주목하는 경우예요. 점도표가 매파적이어도 워시가 기자회견에서 이를 누그러뜨리는 경우예요. 비트코인의 호재예요. 이란 종전 호재와 겹쳐서 66,000 달러를 돌파하고 7만 달러를 시도해요. 크립토 스프링이 확정돼요. 두 번째 매파 시나리오예요. 워시가 강경한 어조를 보이는 경우예요. CPI 4.2%를 강조하는 경우예요. 점도표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워시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예요.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 발언이 나오는 경우예요. 비트코인의 악재예요. 이란 호재에도 불구하고 6만 달러를 재시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중립 시나리오예요. 워시가 신중하게 균형을 잡는 경우예요. 새 의장으로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예요. 비트코인이 현 수준에서 등락해요. 방향성을 위해 다음 신호를 기다려요. 새벽 3시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할게요. 세 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 점도표 중간값이에요. 올해 말 금리 전망이에요. 3.4%에서 올라갔는지 봐야 해요. 3.6% 이상으로 오르면 매파예요. 그대로거나 내려가면 비둘기파예요. 두 번째 성명서 문구예요. 완화적 표현이 삭제됐는지 봐야 해요. JP모건은 완화 편향을 제거하고 중립적 문구로 바꿀 거라고 전망했어요. 세 번째 워시의 기자회견 어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워시가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면 매파예요. 고용과 성장을 강조하면 비둘기파예요. 특히 이란 종전 유가 하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목하세요. 대응 전략이에요. 큰 베팅보다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지금 이란 종전 유가 급락 비트코인 반등이라는 호재가 깔려 있어요. 워시가 비둘기파면 이 호재들이 폭발해요. 워시가 매파면 호재가 눌려요. 워시의 입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한국 시간 6월 18일 새벽 3시 워시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금리 동결이 98.4%로 확실하지만 진짜 변수는 올해 금리 인하가 사라질지 보여주는 점도표와 점도표 자체에 회의적인 비둘기파 워시가 매파적 위원회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첫 기자회견이며 이란 종전 호재가 깔린 상태에서 워시가 비둘기파면 크립토 스프링이 확정되고 매파면 6만 달러를 재시험합니다. 새벽 3시 30분 워시입을 주목하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결과 나오는 즉시 긴급 분석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